조계종 명예원로 고우대종사 빈소가 차려진 문경 봉암사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불교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열흘간의 오체투지 행진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금 1,600만 원을 생명나눔 실천본부에 기탁했습니다. 제주 반야사가 백중을 회양하면서 불자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쌀을 소외된 이웃에 전했습니다. 전통 사찰을 탐방하는 BBS 뉴스 기획보도, 오늘은 문화포교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는 울산 해남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29일 원적에 든 조계종 명예원로 고우대종사의 빈소가 차려진 경북 문경 봉암사에 각계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선원수자회와 봉암사는 9월 2일 엄수되는 영결식과 다비식 준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고 스님이 원적에 든 문경 봉암사 동방장실. 장례 이틀째인 어제부터 각계의 추모 발길이 본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장례위원장을 맡은 봉화축서사 문수선원장 무여스님과 은혜사 기기암 선원장 불산스님,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스님과 제가불자들이 고 스님의 영전에 향을 사르며 우리 시대 선지식의 영면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선원수자 스님들은 한국 불교의 대표적 선승이었던 큰 스님의 원적을 더욱 가슴 아파했습니다. 조계종 종립 봉암사 태고선언의 기틀을 닦고 전국 선언수자의 창립을 주도한 뒤 공동대표를 맡는 등 수자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큰 스님의 행적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100여 명이 살고 종립선언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고 스님이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지금 이래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다행스럽고 수자의 근본 도량을 이제 만드는데 일등공신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 선언수자회라는 이 기틀도 처음 이제 그분이 이제 고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했던 상좌 스님들은 은사 스님을 잃은 큰 슬픔을 누르며 묵묵히 빈소를 지켰습니다. 상좌 스님들은 누구보다 청빈하게 살며 깨달음을 몸소 실천으로 옮긴 분으로 은사 스님을 기억했습니다. 불교계를 위해서 무언가 이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분이셨어요. 생활하시는 모습은 항상 소탈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항상 이렇게 실천하려고 그랬고 또 자기 안에서 체득이 안 된 것들은 자기가 말씀하지 않으시고. 전국 선언수자회와 봉암사는 조문객 맞이와 함께 영결식과 다비식 준비에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장례 행렬에 쓸 만장과 오방번을 만들고 오랫동안 쓰지 않던 다비장 정비에도 나섰습니다. 부처님의 가장 높은 가르침이 담겼다는 대방광불 화엄경, 그리고 고우 스님이 생전 강조했던 가르침인 중도가 만장의 글귀로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만장을 이제 큰 스님의 덕화와 또 극락왕성 발언, 또 한도사바 해가지고 중생 제도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만장을 이제 처음 여니까 불교의 근본인 대방광불 화엄경을 갖다가 졸필이지만 하나 처음 시작을 열었습니다. 영결식을 앞두고 조문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스님의 빈소는 대웅전 앞 성적당으로 옮겨져 오늘부터 조문을 받습니다. 고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목요일인 모레 이곳 봉암사에서 엄수됩니다. 문경 봉암사에서 BBS 뉴스 박명한입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불교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서울 도심 30km를 열흘간 오체투지로 행진하는 고행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승복을 입은 2명의 수행자가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과 팔꿈치, 이마를 붙이며 큰 절을 올립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지지자들도 함께 뒤를 따랐습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 혐오가 없는 세상을 바꾸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면적이고 이 기만적인 국회는 이제는 마감이 돼야 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오체투지 행진을 이끌고 천주교 등 3대 종교계도 함께합니다. 습한 날씨에 굵은 땀방울이 이마 위로 비오듯 흘러내립니다. 서울 도심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출발한 첫날 행진은 3km 떨어진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맥 건물 앞까지 계속됐습니다. 우리 정의평화위원회는 오체투지로 아주 고단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부디 이 대지가 이분들의 땀을 기억하고 하늘이 이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서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도로 위 오체투지 행진은 조계종 산호위 스님들 중심으로 열흘간 매일 3km씩 이어집니다.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엔 국민 10만 청원의 뜻을 국회에 전할 계획입니다. 전날 4시간 넘게 진행된 오체투지 행진에선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책무와 양심을 저버리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입 다물고 귀 막고 눈 가리고 있을 겁니까? 그렇게 외면하는 동안 오늘도 수많은 국민들이 차별과 혐오로 절망과 시리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은 어느 한 소수자를 위한 법이 아닌 나와 내 가족, 내 동료를 위한 존중받고 배려받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선 매번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불교계는 모든 생명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도 거리에 온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금 1,600만 원을 생명나눔 실천본부에 기탁했습니다. 어제 서울 종로구 생명나눔 실천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은 고액의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화나 가족들이 많다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협력해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어려운 상황에도 선한 도움의 손길과 관심은 끊이지 않을 테니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우리 생명나눔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고통을 덜 받게 해줄까 하는 것이 우리 생명나눔의 지상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직원들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우리 불교가 어려운 이들에게 병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생명나눔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치료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난치병 어린이는 가와사키병으로 입원해 재활치료 중인 3살 권성윤 화나 등 모두 3명입니다. 제주 반야사가 7월 칠석과 백중을 회양하면서 불자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쌀을 소외된 이웃과 나눴습니다. 반야사 신도들을 비롯한 제주 불자들은 지극한 기도로 부처님 전에 올렸던 쌀 600kg과 치약과 수건 등을 제주 태고원과 미타 요양원에 전달했습니다. 칠석과 백중절을 맞아서 신도님들께서 정성스럽게 올려준 자비의 쌀을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나눔이지만 그런 회양의 공덕을 함께 나누고자 자비의 쌀을 보시를 하게 됐습니다. 반야사는 해마다 정월 대보름과 부처님 오신 날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을 전하고 투병 생활을 하는 환자들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선도장학회 이사장으로 전 재산을 장학금과 학교 기금으로 희사한 선도 스님의 49제 막제를 교내 정각원에서 봉행했습니다. 선도 스님은 지난 7월 7일 세수 106세로 입적했으며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스님의 영결식과 49제를 진행했습니다. 선도 스님은 못다 이룬 학업의 아쉬움을 인재불사로 회양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지난 2002년 전 재산을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 기증해 선도 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스님이 100세를 맞았던 2015년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 학생증을 수여하고 입적 시 장례와 49제 봉행을 약속했습니다. BBS 뉴스는 각 지역에 주목할 만한 전통 사찰을 탐방하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화포교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거점 도량 울산 해남사를 소개합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입니다. 울산 원도심 중심에 자리 잡은 민족 교육 도량 해남사. 해남사의 역사는 시대의 아픔이 시작된 1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0년도에 경술국치 한일합방을 당하면서 통도사에서 국민을 계몽하고자 전국에 33개의 포교당을 짓게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1911년도에 해남사를 포교소로 시작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해남사는 사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족 교육과 사회 계몽 교육, 그리고 항일 구국운동을 목표로 한 활동을 활발히 펼쳤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울산 최초의 유치원과 야학원, 고등학습회 등 교육의 장으로 활용됐습니다. 사회 계몽 운동가 또 독립 운동가 또 그리고 울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청년의 불교 청년의 그런 활동과 교육의 장이었던 곳이 해남사입니다. 울산이 공업도시로 성장할 당시에는 울산의 근대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고민하는 곳이자 소외된 지역민들에게 무료 급식을 나누는 나눔의 현장이었습니다. 현재는 원도심 재개발에 따라 사찰 주위로 대규모 아파트와 공원, 울산 시립미술관 등이 들어섬에 따라 해남사도 새로운 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심 문화 포교 도량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최근엔 문화공간 해남이 조성됐습니다. 문화공간 해남은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카페를 비롯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공연 공간 등으로 활용됩니다. 포교 도량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 도량의 문호를 개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울산 문화 전반에 문화활동을 해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고 지난 110년간 울산의 희노애락을 함께해온 해남사는 이제 울산 시민들의 예술 문화와 수행정신을 이끌어가는 도심 속 힐링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울산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인문학 강의를 진행합니다. 복지관은 먼저 본관에서 9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 인문학 아카데미 인문학 마음을 읽다 다독다독을 진행합니다. 박소영 작가의 랜선 여행으로 설레는 인문학, 원은정 작가의 영화로 보는 관계 인문학, 윤정은 작가의 괜찮은 어른을 위한 용기 인문학 강의가 진행되며 대면 강의는 복지관 4층 종로 마루홀에서, 온라인 강의는 복지관 유튜브를 통해서 스트리밍됩니다. 복지관 분관 무학센터에선 9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 토요 온라인 인문학 아카데미가 열려 이근우 이화여대 의대 정신과 명예교수가 86세 정신과 교수가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노인 이야기를 강의합니다. 그 밖에 미술, 그림, 음악 등 문화예술과 한국사, 세계사를 다루는 역사 관련 인문학 강의도 준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세계유산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전시, 공연, 체험 행사를 통해 전달하는 2021 세계유산 축전 안동이 9월 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하회마을에서 세계유산 60개 보물전, 한글 전시 등이 펼쳐지고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등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제주 4.3 종합정비계획과 관련해 중문 신사터 정비 8억 원 등 총 13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중문 신사터의 역사기념관을 건립해 역사 현장을 기념하고 미래 세대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톨릭 국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거대 예수상보다 더 큰 대형 불상이 선보였습니다. 높이 35m, 콘크리트 350톤 규모의 이 대형 불상은 브라질 남동부 이비라수 지역에 있는 불교 수도원에 조성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상으로 8월 31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